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늦게 시작했죠. 이번 주에 첫 번째 기사, 이제 첫 번째 영상을 갖다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재 찍기 시작한, 오늘은 지금 수요일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현재 시간은 2022년 8월 24일 오후 1시 40분입니다. 오후 1시 40분입니다. 8월 24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원래는 월요일이나 어제 이제 화요일쯤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바빴거든요. 어제 제가 한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끝난 게 그게 6시 50분에 끝났지. 저녁 6시 50분까지. 그죠?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어제는 할 수 없었고, 월요일날은 막 잘 안 비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도 사실 기분 같았으니 이거 할 기분이 아닌데 이 똥파리 새끼가 이게 장난을 쳐놔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나쁜 놈의 개새끼가 장난을 친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이제 신경 좀 쓰느라고, 개호로 개새끼들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해 주시지 안 믿고 오늘 가져온 기사는 이겁니다. Why the Russian economy keeps beating expectations.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난 이후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재를 받고 있죠. 특히 서방 세계,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세계로부터 유럽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유럽 제국가들이 그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했던 은행들이, 투자했던 은행이 아니고 많은 투자했던 그 기업들, 은행들도 있겠죠. 그죠? 기업들이, 러시아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자꾸 다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다 빠져나오고, 우리나라도 뭐 현대자동차, 삼성 이런 것들이 참, 러시아에서는 참 국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국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현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까지 이제 펼쳐졌단 말이죠. 그 정도로 쪼들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러시아 경제가 GDP도 이제 줄고, 그죠? 국민 총생산도 이제 줄면서 이렇게 경제가 수축은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예상보다 더 좋더라 이거죠. Why the Russian economy keeps beating expectation? 계속 beating expectation. expectation은 예상이거든요. 예상치들이 여러 가지 예상치들이 있는데, 러시아 경제가 어떨 거다 저럴 거다 예상치들이 있는데 비트 한다는 거. 예상치를 때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비트했다면 누구를 때렸다는 건 누구를 패배시킨 것도 되고,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성적을 보였다 할 때도 그렇거든. 더 나은 성적을 보였다 할 때도 비트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긴 거겠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왜 지속적으로 예상치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가 말이죠. 아니, 분명히 저러면 좀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하는 거기에 대한 few thoughts it'll be holding up 6 months into the war. 이건 few thoughts,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a few thoughts겠죠. 그냥 두세 가지 생각들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에 대한, 왜 러시아의 경기가 예상보다는 잘 버텨내고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갖다가 이게 생각이 나오거든요. few는 거의 없고, a few는 몇 가지잖아요. 그죠? 왜 몇 가지 생각, 어떤 생각이냐? 러시아의 경제가 into the war, 전쟁으로 6개월째 접어드는 이 순간에도 계속 holding up,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유지를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6개월에 들어서는, 6개월 차에 딱 들어서는 이 마당에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갖다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왜 러시아는, 러시아의 어떤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거든요. 러시아의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텨내고 있을까? 망할 것 같지 않는가? 이에 대한 기사를 오늘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거 처음에 다른 기사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간단하게. 하긴 간단하게 이제 이 영상은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기사를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 제일 처음에 다른 기사 한번 살펴볼 거는 Biden signed off on FBI review of Trump records, National Capsule Letter reveals. 바이든은 FBI가 트럼프의 그 기록들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을 갖다 허락했다는 거죠. signed off on, 허락해버렸다는 거죠. 사인해가지고 허락해버렸다고.
National Archive Letter reveals. 내셔널 문서기록국의 그 서신이 밝혀냈다는 것이죠. Under federal law, the Justice Department cannot make decisions about executive privilege the sitting president decides. 연방법에 따르면 그죠? 이렇다. 연방법에 따르면 법무부가 행정의 특권에 대한 결정, 행정특권에 대한 결정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이 행정특권은 뭡니까? 행정부에서 내린 행정부만의 어떤 특별 권한을 말하는 거죠. 그 트럼프가 행정부의 그 수장으로서 행했던 그 특별 권한에 대한 결정을 이 법무부는 낼 수 없다는 거죠. 미국 연방법 하에서는. 그럼 그게 관련한 그 특권에 관한 결정은 누가 내느냐? Sitting President, 현직의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현직의 대통령이, 그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The Biden White House, at the request of the Justice Department, signed off to have the FBI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examine hundreds of pages of classified documents former President Trump turned over to the National Archive and Records Administration, and only surfaced the government letter reveals. 그러니까 국립문서기록국이라고 봐야겠죠. Administration. 그 얘기는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기록보관실 그 정도쯤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 기록보관실 국립문서기록관리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 기록관리국 그쯤 되겠죠, 그죠? 미 법무부의 요청에 바이든의 백악관은 FBI와 the intelligence CIA가 그 FBI와 그 인텔리전스 첩보 사회가 전 대통령 트럼프가 나라에 즉 대통령 기록 보관실에 이제 넘겨줬던 비밀로 분류된 문서 수백 장에 달하는 비밀로 된 문서들을 갖다가 조사하라고 그 미 법무부가 요청하니까 허락을 했다는 거, 사인해서 줘버렸다는 거죠. Deborah Wall, NARA's acting head, penned a letter to Trump attorney Evan Corcoran, May 10th, revealing federal officials had been negotiating for months with the Trump team over whether federal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officials should be allowed to conduct a national security review or whether the material should be shielded under Trump's purported assertion of executive privileges. 데보라 월시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국립문서기록관리국 충분히 해석을 하죠.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번역한 것은 이게 그 대통령 문서관리 기록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공공서비스 및 정부기관 내셔널 아카이브스 내셔널 아카이브 나라 그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그게 없네요. 그죠?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쓰는 그런 건 없네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그죠? 문서기록, 그죠?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미국 역사와 관련된 기록 보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장은 국가기록물관리청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무부 워싱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네요. 국립문서관리청.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청으로 이제 번역을 했군요. 그죠? 국립문서기록, 이거는 관리. 잠깐만. 그죠? 국립문서기록. 여기는 그냥 관리거든요. 여기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인데, 여기가 청. 그죠? 관리청.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전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다가 turned over, 넘겨준
비밀로 분류된 문서 수백 장에 달하는 문서들을 갖다가 FBI와 인텔리전스 첩보사회가 그 examine 조사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죠. 사인했다는 거죠. 사인으로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그저 액팅 그 청장 대리죠. 청장 대리가 이 국립 그 문서 기록 관리청장 대리가 그 데보라 월시가 서신을 갖다가 트럼프의 그 변호사인 에반 코코란 씨에게 5월 10일 날 그 서신을 하나 보내면서 뭘 알려줬냐면은 연방 관리들이 현재 있는 연방의 관리들이 수개월 동안 트럼프 팀과 연방 법집행과 즉 FBI겠죠. FBI와 인텔리전스 오피스 첩보 사회에 있는 그 관리들이 그 국가 안보 검토를 국가 보안 검토를 수행을 하도록 허락받아야 되는지, 혹은 받지 말아야 되는지, 혹은 그 관련된 그 자료들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알려진 바에 의해서 주장되어지고 있는 행정특권 하에서 보호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를 두고서 트럼프 팀과 수개월간 협상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5월 10일자 그 레터 서신을 갖다가 그 트럼프의 그 변호사인 이반 코크란 씨에게 보냈다고 하죠. 데보라 월시가. The letter posted Tuesday on the NARA website indicates the Biden administration didn't believe a former president could assert executive privilege of materials that by law had to be turned over to NARA. 이 서신은 그 나라의 웹사이트, 미 국립 문서 기록청의 웹사이트에 화요일 날 올라온 이 서신에 따르면, 그것이 나타내는 바에 따르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전 대통령 어떠한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나라에 넘겨줘야만 했었던 법에 따라서 넘겨줘야 했던 그런 그 자료들을 두고서 행정 권한을 갖다가 선언할 거라고는 믿지 않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 identified items marked as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up to the level of top secret and including 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and special access program materials were wrote in the letter. 그러니까 데보라 월시죠. 이 데보라 월시가 이 서신에서 말하길 나라는 즉 미국 문서기록관리청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은 비밀 국가 안보 정보로서 표시된 그 아이템들, 품목들을 갖다가 나라는 알아냈는데 그 품목들을 알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observe top secret 1급 비밀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까지 이르는 그런 비밀 국가 안보 정보로서 마킹된 그런 그 물품들을 표시된 그 품목들을 갖다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민감한 그 compartmented information, 이제 부분으로서 나뉘어진 그런 정보, 그리고 특별 접근 프로그램 자료들 같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1급 비밀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발견되었다고 이제 월시가 서신에서 쓴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허락했다. 바이든이 FBI가 트럼프의 기록을 들어가 이제 검토하라고 허락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 행정특권에서 니는 보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바이든이 봐도 돼 하고 했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죠. 이제 여기가 이제 마라라고 하거든요. 트럼프의 그 대저택인 이제 그죠? 여기가 뉴욕 그게겠죠. 오션인데 하여튼 여기가 마라라고 수영장도 있고 그죠? 이게
참 대저택인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 주어지 근데 그 판결을 갖다가 어떤 판결을 중간 판결을 냈습니다. 판사가 트럼프가 그 했었죠. 그 문서 공개하지 말라. 그 공개하면 안 된다. 그 보게 하지. 그 언실하지 마라. 그 에피데이빗 하지 언실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 그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 측에서는 현재 바이든의 백악관 측에서는 그 공개해서 이제 공개하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판단을 갖다가 저지가 했거든요. 중간 판결입니다. Government hasn't proven Trump's search warrant affidavit should remain sealed. 트럼프의 수색영장 그 진술서 관련한 어떤 사실을 갖다 진술해 수색영장과 관련된 어떤 진술서가 봉합된 채로 공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야만 한다는 것을 현재의 정부는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잠깐만 이거 말 좀 반대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트럼프 서치 워런트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숨겨진 채로 있어야 됨을 증명하지 못했다. 정부는 The U.S. government officials hasn't presented sufficient evidence to keep a key document related to the search warrant executed at the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home shielded from the public. A federal judge ruled on August 22nd. 그러니까 반대의 얘기인가 보죠. 그죠? 미국 정부의 관리들은 충분한 증거를 갖다가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정보입니까? 그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가정에 집행되었던 수색영장과 관련된 핵심 문서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대중으로부터 막고 있어야만 하는 대중으로부터 그 수색영장을 갖다가 관련된 그 핵심 문서들을 갖다가 대중들이 보지 못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충분한 증거들을 미국 정부의 관리들은 제시하지 못했다. 연방 판사가 8월 22일 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officials have claimed that an affidavit that convinced U.S. Magistrate Judge Bruce Reinhardt to approve the warrant needs extensive redactions to protect FBI agents and witnesses as well as the ongoing investigation into Trump. 그 관리들이 이제 주장하기를 미국 정부의 관리들이 주장하기를 미국의 그 치안 판사인 매지스트레이트 치안 판사인 브루스 레인하트 씨가 이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 영장이 광범위한 어떤 redactions 어떤 이제 삭제 그죠? 중요한 사람 이름을 갖다 중간중간 지우는 거거든요. 안 보이게끔 하는 거거든요. 외부에 공개할 때 삭제가 필요하다는 거. 필요하다. 왜? FBI 요원들과 그 목격자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또 트럼프를 향한 그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광범위한 그런 어떤 리덕션, 어떤 그 인물들의 어떤 이름을 갖다 삭제하는 것이 그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승인하도록 미 치안 판사인 저지 브루스 레인하트 씨를 갖다가 설득을 하는 그러한 진술서가 설득을 하는 잠깐만요. Claimed that an affidavit that convinced U.S. Magistrate Judge Reinhardt to approve the warrant. 그러니까 미국의 관리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 그죠? 관리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그죠? 여기가 주어죠. 애피데이빗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뭐냐? 미국의 치안 판사인 브루스 레인하트 씨가
그 영장을 갖다가 관련된 영장을 승인하도록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진술서는 그 설득하도록 하는 그 진술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광범위한 그런 리렉션 어떤 그 문서에 대한 어떤 그 추가 작업들 있죠. 이름 같은 필요한 민감한 이름 갖다가 삭제해서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왜 FBI 요원들도 보호하고 목격자들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현재 트럼프한테 에게 실시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조사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진술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관리들이 했었다는 것이죠. The redaction should leave very little, nothing of substance. J. Brett, chief of the Department of Justice's Counterintelligence and Export Control Section, told Rayna during a recent hearing. 최근 이제 그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말을 최근 심리에서 청문회라고 하긴 그렇죠, 그죠? 그 판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이제 관련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을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기간 동안에 그 심리 기간 동안에 디파트먼트 미 법무부의 대첩보 그리고 수출통제부서의 장인 제이 브래드 씨가 레인하트 판사한테 그죠? 최근에 그런 심리 재판 그 측에서의 심리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그렇게 이제 the redactions 그 뭐 굉장히 그 삭제하는 부분들 있죠, 그죠? 그 수정하는 부분들은 거의 남겨놓지 않을 겁니다. 뭐 leave very 뭐 크게 많은 것을 남겨놓지 않을 겁니다. 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별로 없어 중요한 걸 남겨놓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뭐 그 리렉션을 하면은 중요한 거는 다 숨길 수 있다 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The government has met its burden of showing that its interests outweigh public access to unsealing the entire affidavit. Reinhardt said in the new ruling, but the government hasn't yet sufficiently shown that a portion of the document shouldn't be made public. 정부는 이 새로운 판결을 내렸거든요. 레인하트 판사가 판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현재 미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이 전 그 진술서를 갖다가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대중의 어떤 접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뭐 자신들의 어떤 책무를 갖다가 충족했다, 정부는. 라고 이제 새로운 판결에서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현재 이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 문서의 상당 부분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I cannot say at this point that partial redactions will be so extensive that they will result in a meaningless disclosure, but I may ultimately reach that conclusion after hearing further from the government. 그러면서 좀 더 듣고 싶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레인하트 판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현재 이 시점에서 일부의 그런 그 이름을 지우는 일부 삭제 행위가, 문서 내용은 뭐 이름 같은 거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일부 삭제 행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그것이 그 문서들은 그 삭제 너무나도 이제 광범위해서 이 삭제한 것이 굉장히 뭐 해낸 것이 굉장히 의미 없는 공개로 결과적으로는 의미 없는 공개가 될 거라고는 이 시점에서 말을 할 수가 없다. 너무 뭐 지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의미 없는 공개가 될 거라고 이 시점에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종국에는 그런 결정, 그럴지 안 그럴지 한 그런 결정에 도달할 텐데, 언제 정부로부터 좀 더 듣고 난 이후에, 얘네들부터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난 이후에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그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Reinhardt ordered the government to file additional evidence supporting keeping the entire document under seal along with the
proposed redactions to the affidavit, which is a document authored by the FBI agent that outlines why the government should believe it needs a warrant. The warrant was served on August 8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그래서 이제 레이나트 판사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한 거죠.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라. 뭐 정보를 추가적인 정보 어떤 정보입니까? 현재 봉합되어 있는 봉합되어져 있는 전 문서를 갖다가 그러니까 keeping the entire document under seal 전 문서를 갖다가 그대로 계속 봉합된 채로 숨긴 채로 있어야만 하는 것을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갖다가 제출하라고 정부에게 레나트 씨는 요구한 거죠. 그다음에 뭐 또 같이 내라 그랬냐면은 이 진술서에 이제 제한되어지는 그런 삭제 조치들과 함께 그런 전체 문서를 갖다가 비밀로 유지해야만 한다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갖다가 제출하라고 정부에게 레나트 판사가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이 애피데빗 이 진술서는 어떤 진술서냐? 문서인데 FBI 에이전트가 작성한 문서라는 거죠. 애피데빗은. 그래서 이 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대략 있냐면은 정부가 왜 영장이 필요하며 정부가 왜 영장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요약해 놓은 FBI가 작성한 그 문서인 이 문서를 갖다가 공개를 갖다가 이제 미 정부는 하지 마라 그러는 거고 트럼프 측에서는 공개하라는 거죠. 진술서를 갖다가 FBI가 작성한 진술서를 갖다가 그러죠. 근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보고 공개할지 말지 를 갖다가 추가적인 증거를 보고서 정부가 제출하는 것을 갖다 보고서 제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레나트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영장은 집행되었죠. 8월 8일 날 플로리다주의 판비치시에 있는 마라라고라는 동네에 있는 판비치시의 마라라고라는 동네에 있는 동네에서 이 영장이 8월 8일 날 집행되었다. 것이죠. 지금 몇 가지 했죠, 지금? 바이든 사인드 오프 요 두 가지 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빨리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는 요즘 헐리우드에서 좀 새로 생긴 직업, 최근에 생긴 직업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요걸 가져와 봤습니다. 아만다 세이프라이드 and Sydney Sweeney lead Hollywood stars speaking out on film nude scenes. 아만다 세이프리드와 시드니 스위니 씨가 영화상에서 그러니까 누드신을 찍는 것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헐리우드 스타를 갖다가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누드신을 갖다가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죠? 솔직한 얘기를 하는 그런 헐리우드 스타들의 선두에는 아만다 세이프리드와 시드니 스위니 씨가 있다는 거죠. Euphoria starring Sydney Sweeney has an intimacy coordinator on set to make sure the actresses are supported and comfortable throughout filming any scenes. 유포리아는 영화겠죠. 유포리아라는 영화. 유포리아 뭐 굉장히 희열이죠, 그죠? 이 영화에는 시드니 스위니 씨가 주연을 하는데 유포리아 그죠?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만다 세이프라이드, 시드니 스위니, 그죠? 이 사람이 시드니 스위니라는 여배우고, 이거는 아만다 프라이드라는 여배우죠. 하여튼 이게 이제 누드신을 찍었다 이거죠, 그죠? 유포리아라는 영화에서 이 배우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영화에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그죠? 뭐 코디라면 먼저 뭐 화장해주고. 탤런트들 뭐 영화 탤런트 옷도 골라주고 뭐 화장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 코디라 그러죠, 그죠? 그런 사람 코디라 그러는데 여기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가 있다는 거죠. 세트장에 이걸 가졌다는 거죠. 뭐랍니까? 친밀함 조정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배우가 지원을 받고 있고
그죠? 영화상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배우가 편안함을 느끼더라고. 어떠한 씬을 찍는 어떤 씬들이라도 이 찍는 내내 편안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 세트장에 영화 촬영장에 인티머시 코어디네이터 친밀함 조정자라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시드니 스위니 씨가 주연을 했던 유포리아라는 영화에는 Celebrities have varying degrees of comfort in front of the camera, especially when it comes to filming a scene where partial or full nudity is required. 그러니까 유명인사들은 다양한 정도의 어떤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디에서 카메라 앞에서 뭐 유명인사들은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정도의 안락함을 느낀다는 거죠. 뭐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적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특히 언제 그러냐? especially when 특히 언제 그러냐 하면은 일부나는 전체적인 일부 노출이나 전체적인 노출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장소에서 어떤 씬을 갖다가 촬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특히 이제 그런 안락함을 느끼는 이 유명인사들이 느끼는 이 안락함의 정도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While Lourdes actress Sydney Sweeney has vowed to continue doing nude scenes as they have given her confidence to love her body just as it is, while the Drabble star Amanda Seyfried admitted earlier this month that she used to feel pressured into getting undressed at the beginning of her career. While Lourdes의 그 여배우 시드니 스위니 씨 있죠? 뭐 유포리아에도 나왔고 여기는 While Lourdes에도 나왔는데 여기는 이 시드니 스위니죠. 시드니 스위니. 이 시드니 스위니 양은 이 시드니 스위니 씨는 맹세하기를 계속 누드씬을 찍겠다. 누드씬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누드씬을 찍는 행위가 그녀에게 현재 있는 그대로 바로 그대로 그녀의 신체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녀의 신체에 있는 그대로 그녀의 신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자신감을 그런 누드씬을 찍는 행위들이 줬기 때문에 계속 누드 장면을 찍겠다라고 시드니 스위시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the Drabble star Amanda Seyfried admitted earlier this month that she used to feel pressured into getting undressed at the beginning of the career. 그리고 드랍아웃은 뭡니까? 재적생, 탈락생, 하여튼 이 드랍아웃의 그 주연 배우인 아만다 세이프라이드 씨는 뭘 갖다가 이제 뭐 인정을 했냐면은 이달 초에 뭘 인정했냐? 그녀는 한때 used to 하곤 했다는 거죠. 그녀의 커리어, 영화 배우로서의 그 경력의 초반에는 그 옷을 벗어야만 할 때 그때는 이제 압박감을 느끼곤 했다고 이번 달 초에 이제 했는데 초에는 이제 압박감을 느꼈었다는 게 pressured into getting undressed. 홀딱 벗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 압박감 느끼지 않고 이렇게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옷을 벗을 때는 압력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 아만다 이 배우는 그래가지고 좀 이거는 중요한 게 그다음에 이제 intimacy coordinator라는 게 있습니다. For Sweeney, who has filmed many intimate scenes as a Cassie Howard on Sam Levinson's Euphoria, an intimacy coordinator would be on set to make sure the actress was supported and comfortable throughout filming any scenes. 스위니 양에게 있어서는 스위니에게 있어서 지금 이게 다 해버리는데 이거 스위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캐시 호워드로서 샘 레빈슨의 감독 이름인가 보죠. 샘 레빈슨의 유포리아에서 많은 그런 친밀한 장면들을 찍었던 그 스위니 양에 있어서는 친밀함 조정자가 우드비 있어서 친밀함 조정자, 인티머시 코어디네이터가 현장에 세트장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이 여배우가 지원을 받고 어떤 장면을 찍는 전 과정에 걸쳐서라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안락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트장에 인티머시 코어디네이터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 스위니 양에게는. 근데 Dr. Jessica Steinrock, a certified intimacy coordinator registered with the SAG-AFTRA, SAG-AFTRA입니까? Exclusive told Fox News Digital that the need for intimacy coordinators in the industry is only going to continue to grow as viewers embrace the range of storytelling offered on streaming networks versus cable television. 사그 애프트라, 그죠? 사그 애프트라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인정된 친밀함 조정자인 인정받은 그 인티머시 코어디네이터인 제시카 스테인락 박사는 독점적으로 팍스뉴스 디지털에 말하기를 이 산업에서, 즉 영화 산업에서 인티머시 코어디네이터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만 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필요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만 할 겁니다. 왜냐? 시청자들이, 혹은 이제 그 시청자가 아니고 관객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영화를 보는 관객들, 혹은 시청자들. 왜냐면 관객들이 이 스트리밍 네트워크라든가 스트리밍 네트워크 혹은 케이블 텔레비전 이 양쪽에서 제공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의 그 범위를 갖다가 다 포함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트리밍 네트워크와 케이블 텔레비전이 서로 막 경쟁하듯이 이제 제공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의 범위를 받아들임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인티머시 코어디네이터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증가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This is a relatively new role. 이건 상대적으로 새로 생긴 역할입니다. 인티머시 코어디, 친밀함 조정자라는 것이 it really had its stride kind of in 2018 when HBO made their commitment to having an intimacy coordinator on all the film sets, she said. 이건 정말 그것은 이 직업은 그죠? 사실은 대략 2018년도에 대략 그 익숙해졌던 헤드스 스트라이드만 굉장히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이제 완전 적응이 다 된 거죠. 익숙해졌는데 이게 2018년도면 벌써 4년 됐습니까? 익숙해진 그런 그 새로운 역할인데 이때 2018년도가 어땠냐면 HBO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자신들의 모든 영화 촬영장에는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를 둘 거다는 약속을 한 이때에서야 이제 이것이 굉장히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An intimacy coordinator is there to provide safety framework for sensual intimacy. 그러니까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는 왜 있냐면은 친밀함의 그 장면들을 위해서, 그죠? 친밀함의 인티머시의 장면들, 친밀한 장면들을 위해서. 친밀한 장면들을 위해 안전함과 어떤 그 대략적인 어떤 구조를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인티머시 코어디네이터가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Those are syndrome of simulated sex, simulated genital contact, or syndrome of nudity. 그러니까 인티머시, 친밀함의 씬들은 어떤 장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simulated, 흉내낸 섹스, 혹은 흉내낸 어떤 성기 접촉, 혹은 노출 장면들 같은 그런 것들의 장면들이 그런 친밀함의 장면들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안전함과 세이프티와 프레임워크, 어떤 대략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를, 그죠?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 인티머시 코어디네이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까지. 이거 볼까요? 여기? 넘어갈까? In the wake of the Me Too, 지금 38분이거든요. In the wake of the Me Too and Time's Up movements, safety of actors on set was recognized, and intimacy coordinators have become a part of the production, according to Steinrock, who noted that intimacy coordinators have always been necessary for cast and crews. 미투라든가 혹은 Time's Up 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여파로서 미투는 나도 당했어 이 말이고, 타임즈 업 이제 끝이야, 넌 끝장났어, 시간 끝, 더 이상 시간 나한테 시간 줄 수 없어, 더 이상 나한테 시간 줄 수 없어 하는 뭐죠? 타임즈 업 이 말이죠. 그런 운동들이 있고 난 그 여파로서 이 세트장에서의 그 배우들의 그 안전성은
세트장의 배우들의 안정성들이 인식되어지고 알려졌으며 그런 로 인해 가지고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들은 어떤 프로덕션 영화 제작의 한 일부가 되어 왔다고 이제 스탠록 그죠? 제시카 스탠록 씨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이 인티머시 코디네이터들은 그 캐스트와 그죠? 그 배역들과 그리고 관련 어떤 그 뭐 이제 연출진들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있어서 언제나 항상 필요했었다. 언제나 필요했었던 것이 바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였다. 이게 말 많이 한 것도 아닌데. NATO chief says war in Stoltenberg인가 그 사람이죠. NATO chief says war in Ukraine is a battle of attrition. Winter will be hard. Winter will be hard. 네이토 사무총장이 말하기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굉장히 이제 막 시간만 질질 끄는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 끄면서 고통을 주는 그런 전쟁이 될 거예요. 전쟁이며 겨울은 참 힘겨울 거다. 힘겨운 겨울이 될 거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Ukrainian Zelensky says war with Russia will end. It will begin with Crimea.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말로는 러시아와의 전쟁은 이 러시아의 전쟁이 크리미아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맨 뒤에 나오는데 크리미아 회복하겠다. 크림반도를 회복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Zelensky says since the start of the war, some 750 cruise missiles have been launched from the Crimea Peninsula at Ukrainian targets. 젤렌스키의 말로는 전쟁의 시작부터 대략 750발의 그 순항 미사일들이 크림 반도로부터 우크라이나의 그 목표물들의 발사대가 왔습니다. We need to win the fight against the Russian aggression and therefore we need to free Crimea from occupation. It will end where it began, Zelensky said.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해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한 싸움을 우리는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 크림반도를 갖다가 점령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은 이 전쟁이 시작된 곳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젤렌스키 씨가 말했다는 거죠. 젤렌스키의 현재 의도는 크림반도까지 회복하는 거다는 거죠.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시간이 질질 끌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굉장히 힘겨운 겨울이 될 거다 하고 이제 네이토 세크레터리 제너럴 존스 스톨텐버그 씨가 화요일 날 말했죠. 말하기 뭘 이제 선서했냐? 무슨 다짐을 했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거다. 힘겨운 전쟁, 질질 끌고 있는, 그죠? 고통을 주면서 질질 끌고 있는 이 힘겨운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이제 이 사람이 네이토 사무총장이죠, 이 사람이. 트럼프 시절 때도 이 사람이 사무총장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하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다 뭐냐 스포야 sinking of Italian coast caught on video. 이탈리아 해안가에서 가라앉고 있는 스포요트가 이제 비디오에 잡혔다는 거죠. 이 배입니다. 이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죠? 선수죠,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여기는 이거 파도를 가른다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여기는 보통 군함들은 여기에다가 소나를 넣죠. 소나. 이 선수죠. 선수. 선미가 가라앉고 선수고. 선미는 이 선수를 영어로 뭡니까? 바우. 발이 아니고 인사 이런 뜻이 되는 아니라 선수는 이제 바우라고 합니다. 비유하다 보면. 그다음에 그러면 밑에 깔아앉아 있는 선미는 지난번에 했는데 스턴이죠. S-T-E-R-N 그죠? 스턴이죠. 스턴. 물론 이게 엄중한 뭐 엄격한 뭐 이렇게 이런 의미도 형용사도 있지만은 스턴이죠. 스턴. 그래가지고 Italian Coast Guard rescued 4 passengers, 5 crew members from Mr. 마이사가 슈퍼야트. 마이사가라는 그 슈퍼 요트에서 이탈리아의 해안 경비대가 4명의 그 승객과 5명의 승무원들을 갖다가 구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트가 하도 크다 보니까 이게 즐기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되고 일하는 사람이 5명이랬더니 요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5명이고 그 안에서 놀는 사람 4명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그죠? 그 9명이 크다란 배에 9명이 있었는데 이랬고 깔아앉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깔아앉고 있는데 깔아앉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죠? 마이사가 was the first yacht of its caliber that Monaco Yachting and Technologies had built by 2007. 이 마이사가라는 마이사가 그죠? 이 마이사가 나의 뭐 모험담, 뭐 나의 영웅담, 나의 마이사가는 그런 수준의 요 정도 캘리버의 그 정도 수준의 굉장히 우수한 이 정도 수준의 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첫 번째 요트라는 거죠. 뭐가요? 모나코 요팅 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2007년도까지 그 만든 배 중에서는 첫 번째 이 정도로는 첫 번째 요트가 이 요트인데 the yacht was purchased by an undisclosed owner in 2022 according to Super Yacht Times. 슈퍼 야트 타임스에 따르면 이 요트는 알려지지 않은 그 소유주에 의해서 2022년도에 올해에 구매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사가지고 올해 이제 바닷속에 이제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죠? The yacht rapidly sank underwater, stern first. 그죠? 이 요트는 재빨리 깔아앉았다는 거죠. 언더우로 물속으로 stern first. stern이 뭐라고요? 선미죠. 이거는 선수는 바우로 고죠. 선미 먼저 배꼬리부터 먼저 빨리 물속으로 깔아앉았다는 거죠. 이 요트가.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이겁니다. Why the Russian economy keeps beating expectations. 왜 러시아 경제는 예상보다 잘 버텨내고 있을까에 대한 기사를 읽기 위해 필요한 단어를 잠시 뒤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럼 잠시 뒤에 이 단어 오늘의 단어를 가지고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